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정은 저보다 훌륭한 그림자가 맡겼습니다. 네, 관련 소식 함께 이야기해줄 김태현 변호사도 새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두 가지 소식은요. 추미애 장관의 박수, 조국의 응원, 그리고 검찰 정경심 재판부 받기자...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먼저 추미애 장관의 어제 기자회견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 본원적 권한입니다. 검사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사의 오류 또는 독단에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구체적 지시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회했던 것이고요. 자, 김태현 변호사. 예. 지금 추미애 장관의 육성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예. 우회했던 것이답니다. 우회했던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럼 보시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하고 이성윤 지검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수사 실무진과의 일종의 다툼 아닌 다툼에서 결국 이성윤 지검장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그 상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 화면을 보시면 당시 이제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가국 비서관 기소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예. 그리고 실무진인 3차장도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노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송경화 3차장에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실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3차장이 중앙지검장 명을 거절해? 이거 감찰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2, 3주가 지났는데 감찰 얘기죠. 감찰에 감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제 했던 얘기들은 일선 지검장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세 사람의 다툼에서 결국 이성윤 지검장의 손을 들어준 건데 이건 글쎄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판사를 지내신 추미애 장관하고 뭐 변호사뿐이 안 한 저하고 검찰청법의 해석의 방식이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청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성된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검찰의 모든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총장 앤 다른 검사예요. 뭐 검사장, 고검장 이건 보직일 뿐 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죠?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든 검사장이든 지휘 감독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추미애 장관의 그 얘기들은 현행 검찰청법의 해석과는 조금 어긋나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 13명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어제 추미애 장관은 생각지도 못했던 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검경 수사권, 기소권 독립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검찰 내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 이거에 대해서 해석도 분분하고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수사와 기소를 그 분리하는 문제는 그 검찰 내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논의는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다시 거론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재검토해봐야 될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검사의 기소권은 그 헌법에서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인데, 이 문제를 바꾸려면은 헌법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은 그 기소를 전제로 해서 그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소할 수 없다면은 수사가 그렇게 지금처럼 열심히 될까? 특히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하면서 수사를 그 경찰 쪽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기소할 수 없는 검찰은 경찰하고 어떤 그 차별점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그 기소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법조인들은 검찰의 권한, 가장 그 중요한 권한이 기소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소하지 않을 권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소를 하면은 재판에서 한번 다뤄볼 수 있지만,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도 하지 않고 그렇죠. 무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가 많은 사전 검토를 통해서 제시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덜컥 내놓으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한번 통제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수사권, 기소권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아니냐. 그럼 왜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울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 기소되지 않은 그 지금 뭐 피의자 내지는 혐의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꺼낸 거 아니냐, 그런 정치적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추미애 장관은 검사가 직접 수사에 기소하는 경우에 중립성, 객관성 이거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수사하겠다고 하는 공수처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결합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 조국 교수 청와대 이후 수사하는 데 있었을 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형사사법 정의가 아니고 그냥 엿장수 형사사법에 불과할 뿐입니다. 네, 김웅 전 검사도 정치인 다 됐네요. 벌써 엿장수란 말이 나오네요.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그러면 얘기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면서 유독 지금 법상 보장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검찰 내에서 분리하는 거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사실 어제 추미애 장관의 저 발언 중에서 가장 문제로 삼았던 건 뭐냐면, 추미애 장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잘 들으신 분은 좀 기억을 하실 건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판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인 법을 잘하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법령 개정 사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런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그럼 뭐죠? 법에 조금 맞지 않더라도 법무부 장관 훈령, 법무부 훈령, 법무부 장관 지시로 임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모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찬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찰 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렇게 나누는 새로운 어떤 검사의 권한을 쪼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응발과 찬성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어제 총선 이후에 이거 아마 법 개정,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저희가 한번 안을 내서 국회에서 안을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통과시킨 후에 하고 나서 실시하도록 하죠. 라고 했으면 좀 나았을 거예요. 근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장관이요? 장관이 법 위에 있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니까 벌써 두 번째입니다. 공소장 비공개할 때도 결국 국회법과 국회에 관한 그 증언감전에 관한 법률에 국가안보라는 이유가 아닌 이상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훈령으로 안 준 거거든요. 그것도 법 위에 법무부 훈령을 위에다 놓은 거죠. 두 번째입니다. 글쎄요, 법무부 장관, 판사까지 지내시고 여당 대표까지 했던 법무부 장관이 현행법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저는 좀 한번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이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본 사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엔 이런 게 있다는 얘기인데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일본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수사 기소를 주체가 한 사람이 했을 때 생기는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례가 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그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죠.
두 사람의 이 목소리를 연달아 들어봤는데요. 같은 사례 맞습니까? 일본에 있는 건 이제 총괄심사 검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로 하여금 미리 큰 수사를 할 때, 여기 수사하는 검사하고 별도로 한번 너는 이 수사하는 수사 기록들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보고 있어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될 때, 당연히 수사한 검사는 이거 기소해야 됩니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위에 있는 검사장 지휘자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 의견은 어떻냐라고 물어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나눠가지고 기소검사가 공소장도 쓰고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도 쓰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 있는 이 총괄심사 검찰관은요. 그 검찰관이 검사입니다. 일본에서는 검사를 검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검사는 그 자기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참고할 뿐이지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결정하는 사람은 여전히 수사검사하고 그 위에 지휘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고 제가 이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를 나눈다고 하는 데서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가 인지수사를 해서 특히 반부패 수사라든가 이런 걸 대고 고위 공직자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수사를 당하는 사람으로서 과잉 수사니 무슨 편파 수사니 먼지털이 수사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 내부에 지금 두고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를 할 때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또 기소를 할 때는 공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위부인사까지 봐가지고 그거를 심사를 하고 또 공소 자문단도 두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대검에 가면요. 2018년 7월부터는 레드팀이라고 해서 마치 교황을 뽑을 때 이 교황이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나쁜 얘기도 해줘야 돼요. 네네. 데빌스 에드비큐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악마의 옹호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레드팀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검사는 자기 열심히 수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 죄가 있다라고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레드팀에서는 이거 죄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거를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다는 건 혹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기소검사한테 이거 죄가 없는 걸로 해서 혹시 기소 안 하게 하려고 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을 살 수가 예. 있다는 겁니다. 사실 왜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네. 의심을 사면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검사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는 것 외에도 이제 추미애 장관이 많이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소장 비공개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서 이제 반대가 나오고 있는데 참여연대 그리고 오늘 민변에서도 반대가 나왔습니다. 자, 김정옥 교수. 네. 민변에서 반대 이유는 정치적으로 충분하게 이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다분히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좌충우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좌충우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여당 쪽 자체가 지금 자중질환에 빠진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소장을 공개하고 안 공개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무부는 국회가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래서 오해하는 이유가요. 맨 처음에 법무부가 검찰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직책개편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소위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 갖다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공소장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국회 법률에 의해서 제출해야 될 법률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공소권과 기소권을 갖다가 검찰 내부에서 분리하자고 얘기하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상황에 저걸 하고 있는 거냐. 검찰개혁의 방향은 충분히 알겠으나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1, 2, 3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적어도 이 문제는 예. 검찰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분명히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계속적인 위반 사항이 나오게 되니까 민변 수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예를 들면 지금 제대로 된 권력 수사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에서 예. 문제제기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방향을 다시 잡을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의 생각이 지금 오히려 정부 여당에게 상당히 큰 논란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추미애 장관의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 알 권리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알 권리 이 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을 샀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추미애 장관 한 명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그림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잠시 잠잠했던 조국 전 장관이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시도를 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라고 SNS에 오랜만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뭐 이게 검찰 개혁인지 개혁인지는 사람마다 평가하는 바가 다르겠으나 어쨌든 검찰에 있었던 어떤 시스템의 변화 같은 것들 본인 때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어서 하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한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찬성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는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입법 사항인데 국회를 패싱하고 그냥 추미애 장관 독단으로 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한번 짚어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 얘기에 이어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있었는데요. 자, 재판 중에서 조금 전 5시부터 5시 반 사이에 나왔던 재판의 저희 내용을 조금 전에 입수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그 휴대전화에 녹음돼 적혀 있는 글귀가 PC에 자동 백업이 됐고요. 그 PC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그거를 열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꿈을 꿨다. 바닥에 떨어져 죽을 줄 알았던 물고기 2마리를 혹시나 싶어서 어항에 넣었더니 유유히 헤엄쳤다. 물고기가 뭘까? 아들의 로스쿨? 내 투자? 이러면서 남편이 민정수석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브레이크 없이 전력 질주했는데 코링크 1초 회사할 것 같고 2차는 두고 볼 것이지만 등등의 말이 나옵니다. 자,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 잘 모른다. 사모펀드 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만 놓고 보자면 물론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검찰 측의 증거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보면은 왜 사생활적인 내용들을 변호인 쪽에서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예. 왜 사생활에 관한 거를 저걸 가지고 예단해가지고 증거로 내느냐 이럴 수는 있겠으나 검찰 입장에서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들 로스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밑에 얘기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모펀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다는 게 정경심 교수 측 기본적 입장 아니겠어요? 나는 그냥 믿고 돈을 맡겼을 뿐. 속된 말 내가 피해자만 피해자지 나는 깊게 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경심 전 교수 측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인데 이 글들을 보면 나름대로 이 사모펀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단하게 해주는 거죠.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차 회수, 2차 회수, 거기다가 WFM 주식 인수, 익성의 테슬라 납품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실제로 이 사모펀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조범동 씨가 이걸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 피고인인 정경심 전 교수 측에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도 몰라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방어막이 깨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내용들을 조금 중요한 증거 자료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모펀드 관련된 증거 인멸 관련된 내용도 오늘 재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안 것 자체가 문제이진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 해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검찰은 그겁니다. 알고 있다. 이제 범인이 이제 예를 들긴 그런 겁니다. 범인이 사건 현장에 본인이 이제 어떤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사건 현장에 다시 갈 수 있다. 그거는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CCTV를 들고 나온 등의 어떤 그런 증거 인멸의 행위는 분명히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정대 팀장.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정경심 교수가 검찰 측에서 보기에는 증거 인멸을 하려고 이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해달라. 등등의 얘기를 저쪽에 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정경심 교수가 재판정에서 한 증거 인멸과 관련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증거 인멸을 했다면 내 주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증거 인멸을 했다는 거냐. 내가 예를 들면 블라인드 펀드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투자 전혀 보고서까지 다 받아놓고도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러면 내 범죄가 뭐냐? 그걸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경심 교수한테 검찰은 이제 살인죄를 예를 들었거든요. 살인죄가 있는데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간 거를 CCTV를 만약에 그거를 감추거나 은닉했다 그러면 증거인멸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는 내가 사실은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닌 거 아니냐. 네. 내가 그럼 무슨 죄를 저지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요, 그거 예를 들면은, 대학에 내기 위해서 뭐 어디 가서 자기 아들이 또는 딸이 여러 가지 일을 가서 했다, 누구를 도와줬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그걸 경력으로 만들어가지고 스펙을 만들어서 대학에 보냈잖아요. 예.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문서 위주고 또 예를 들면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 위주에 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 자기 범죄에 대한 사실은 증거 인멸인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야, 내가 이거 감춘 거 뭐가 어떤 범죄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재판장도 그거를 예. 검찰에다가 소명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마 검찰이 나중에 소명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이 재판 소식 알려드렸는데, 오늘 이제 정경심 교수의 이 재판장이 오늘부로 마지막으로 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